이런 물건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언뜻 보면 이제 그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블루민 더 클래스 해가지고 17층 101호 1704호에 있는 게 나왔고 아파트 이름 같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뭘로 나와있냐, 교육연구시설로 나왔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위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매라는 거를 검색을 할 때 대부분에 어떻게 공매를 검색을 하냐, 이 공매를 검색하잖아요. 공매를 검색한 다음에 매각을 하시고, 아니 이제 경매를 먼저 봐볼게요. 경매를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대부분 뭘 많이 쓰죠? 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은 뭐냐, 여러분들이 학원이 전체 크기가 500제곱이라고 해서요, 약 130평 이상 넘어가면 학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학원이 아닌 그래도 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바꾸세요 라고 해서 이 쓰는 것을 용도라 하거든요. 이 용도를 바꿔야 돼요. 뭘로? 교육을 연구하는 곳,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 교육 연구시설로 바꿔줘야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부터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지 주거용 용도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주거용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고 끝. 근데요, 뭐 아파트를, 빌라를, 다가구를. 근데 저런 교육연구시설 어디에 나오냐? 상가용 및 업무시설로 들어가야 이 교육연구시설로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을 했을 때 아예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잘만 받으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보니까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 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서 뭐가 나왔냐, 아파트가 나온 겁니다. 제가 노인복지주택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인복지주택은 뭐냐, 자, 우리 그래도 부자이커 스쿨에서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이제 입소라고 하잖아요. 입소가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그래도 같이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뭐 이제 손주 정도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노인 복지 주택에 대한 해당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조금 바뀌었어요. 뭘 바꿨냐면, 이게 예전에 노인복지주택이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좀 폐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막 투자에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막 바뀌다가 2015년 이후에는 임대를 이제 자, 이거를 아파트 사지는 마요. 임대 목적으로 계십시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월세를 주고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혜택은 많죠.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이거 기억하세요. 60세 이상, 그리고 19세 아이들까지는 손주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같이 부양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 있죠. 만약에 이 노인복지주택이 괜찮아요. 위치도 좋고 여기 초등학교도 좋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보내고 싶잖아요. 이 손주들을 여기에 이제 보통 전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손주들은 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이커님, 이게 지금 공매로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뭐냐, 2015년 임대라는 정책이 나오기 전 분양되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샀던 애들이 지금 공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공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임대가 분양으로 좀 많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치 좋은 곳에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살 필요 없이 이런 노인복지주택의 좋은 혜택에서 60세 이상에서 이거를 분양받아서 거주할 수 있는 아마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솔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자이커 스쿨에서 60대나 아니면 50대 중반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거를 분양받으시면 정말 좋은 조건에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60세가 이제 다가온다 라고 하면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해됐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남에 있는 겁니다. 하남에 있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전자일렉트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있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위치가 굉장히 좋죠. 하남뿐만 아니고 뭐 성남도 그렇고 대부분의 좋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의 기준은 뭐다? 기준은 첫 번째, 60세 이상. 그렇죠? 두 번째, 60세 이상인 분들이 부양하는 그런 19세 이하 아이들 같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임대였지만 2015년부터 임대로 많이 바뀌었지만 다시 또 분양 정책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한테 좋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다? 나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노인복지주택이 왜 좋냐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보다 좋은 이유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가. 여기가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로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세라는 기준이 적용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거야. 이 물건이 그 물건에 해당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좋아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있었어요.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주택 임으로 입찰자 책임의 사전조사 입찰 바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이래. 이거 문제 있네, 문제. 아유, 안 돼.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뭘 이해하냐? 2008년 8월 4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노인복지주택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 이게 원래 노인을 위한,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위한 기준이 60세를 위한 혜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중구난방으로 누구나 살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기준이 언제였냐? 2008년 8월 4일 이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노인복지법에서 아니 이거는 지금 누구나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래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정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왜 누구나 사면 어떻게 돼? 해서 법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부칙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버렸냐? 2008년 8월 4일 이후에 허가를 받거나 세업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기준을 따라라 라는 거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전에 받으면 어때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2008년 4월 이전 건축 허가분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 기준이 없기 전에는 누구나 막 사니까 아예 아무도 못 사! 60세 이상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 빡빡해요 하니까 2011년에 그러면 좀 완화시키자 해서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물건들은 노인주택, 이게 복지주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살 수 있게 법을 노인복지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관련된 특례라고 있어요. 특례. 2008년 8월 4일, 이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 중에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법 중에 부칙인데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승인이 하더라도 60세 미만인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 보면 8월 4일 이전에 따라 허가받는 사람들은 입소 자격이 아닌 자에게도 뭘 할 수 있다? 양도,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노인주택이라고 나온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에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노인복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인 관련된 복지부 관련된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물건들은요 거의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걸 아는 사람만 이 물건에 관심을 갖고 이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주택법 중에 노인주택으로 복지주택으로 해당이 되면 뭐가 좋냐? 종합부동산세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종부세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돼요. 다만 이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공용시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관리비가 좀 비싸요. 예. 공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싸지고, 그리고 이런 공용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집 자체도 약간 공용 면적이 좀 커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인 전용 면적이 좀 작긴 하지만 전용 면적은 괜찮아요. 지금 82.753제곱미터에서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어서 이거를 주택에 준한다 하거든요. 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알아봐야 돼요. 대출을 알아볼 때 어디에 알아봐야 되냐? 1금융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금융 같은 경우 2금융에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대출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만약 2008년 8월 4일 이후에 건축 허가된 그런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는 노인복지부에 허가가 필요해요. 자, 이거 팔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무관청이라고 하거든요. 허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알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더 공부를 해서 그리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런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물건까지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물건을 찾아서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수기준 권리라는 기본적인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가시면 이게 이제는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될까요? 투자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됐죠?